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2월달 비형 문제입니다. 문제풀이는 CC 2022 버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CS6 버전 사용자는 에센셜, CC 버전 사용자는 에센셜 클래식으로 환경 설정을 하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러스트의 환경 설정 및 기본 사용법에 대한 강의는 따로 촬영해서 올렸습니다. GTQ 일러스트 기본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18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윕스 폭을 100, 높이를 하이트 80. 컬러 모드가 CMYK인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눈금자가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개체를 그릴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으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하죠. 우리도 꺼내 놓도록 할게요.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라고 찾으시게 되면 쇼 룰러 눈금자를 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색상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필요한 색상들만 따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 가시면 기본적으로 뽑혀 있는 색깔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내가 사용할 아이들만 따로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뉴 그룹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룹 이름까지는 줄 필요가 없고요. 오케이. 색상만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더하기 단추 뉴 스와치 누르시게 되면 색상을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CMYK 지시가 된 색상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언급이 없는 것들은 0이에요. M40에 Y80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값을 넣어주시고 그 이외에는 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시게 되면 색상 추가되는 거 확인되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색상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두 개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라디언트예요. 그라디언트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상을 추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넣어 주시면 돼요. CMYK 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오른쪽 끝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CMYK 모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의 색상의 경우에는 내가 만든 그룹에는 따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미리 만들어져 있던 스와치 패널에 보시면 그라디언트 몇 가지가 보이는데 그 옆에다가 끌어다 놓겠습니다.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가이드라인을 뽑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를 할 건지 눈금자에서부터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왼쪽에는 눈금자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선이 뽑혀 나오는 거 보이시죠? 대략 왼쪽은 20원짜리, 오른쪽은 80원짜리, 여기를 넘어가지 않게 원을 그리겠다라고 배치를 했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가장 뒤쪽에 있는 동그라미 그려주도록 할게요.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제작하시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라고 넌 라인을 하나 그려서 위아래로 분리를 해줄까요? 패스파인더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메뉴 보시게 되면 패스파인더 불러내실 수 있을 거고요. 일립스 만들어 놓은 아이와 선을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디바이더로 나누겠습니다. 위와 아래로 분리가 된 거 보이시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쪽에 있는 친구만 그라디언트 적용하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의 경우에 출력 형태 보시게 되면 가운데 부분은 하얀데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파란색이네요. 색깔을 두 가지만 줬지만 이렇게 파란색이 양쪽에 있을 경우에는 슬라이더 이용하셔서 위치 옮기시고요. 색상 똑같은 아이는
Alt 드래그 하시게 되면 추가되는 거 확인되시죠? 햇님도 따로 만들게요.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굴려주시게 되면 화면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꽃잎처럼 이렇게 쭉쭉쭉 돌려주시면 되겠죠? 회전 도구 들 거고요. 중심점은 햇님의 중앙, Alt 클릭해서 중심을 찾아주시고요. 각도는 30도 정도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도는지 확인할게요. 카피. 방금 한 거 반복적으로 할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D 눌러주시면 반복적으로 배치됩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우세요. 배경 부분에서 요만큼은 잘라서 없애버려야 되겠죠? 몽땅 둘 선택하셔서 디바이더로 나눌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필요 없는 부분 지우겠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배경은 몽땅 선택하셔서 잠궈 놓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펜툴 이용하셔서 빙하 부분을 그릴게요. 그라데이션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친구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선택해서 창 밖으로 끌어내세요. 더 이상 편집이 불필요한 부분들은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어주세요. 펭귄을 얹도록 하죠. Alt 드래그해서 복사. 하얀 부분들은 몽땅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쳐주도록 할게요. 눈썹 부분 펜툴로 일일이 그리기 힘드시다면 연필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쉐이퍼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펜슬, 연필 나올 거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을 대강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색상 넣어주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원하는 부분을 찌그러뜨려 줄게요. 눈물방울도 펜툴로 그리시기 힘들면 연필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얼굴에 반은 완성을 했고요. 나머지는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서 이렇게 나머지 완성하도록 할게요.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은 오브젝트 락을 걸어주세요. 리플렉트 반사 툴은 로테이션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형태가 나타나죠. 중심점 여기입니다. Alt 클릭. 프리뷰로 보시면서 맞는지 확인하세요. 카피. 폴리건 툴 이용해서 코 삼각형 그리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보니 육각형이네요. 드래그하고 있는 중에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삼각형 되는 순간에 멈춰주시면 되겠죠. 몸통은 반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더 넘어가지 않도록 방향 급격하게 꺾어주실 때는 핸들이 뽑혀 나온 중심점 클릭하셔서 잘라버릴 거고요.
리플렉트 이용해서 반사하도록 하죠. 중심점은 Alt 클릭. 약간 모자라는 부분들은 겹쳐주세요. 패스파인더에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의 경우에는 연필툴 이용해 보도록 할까요? 손과 발 한꺼번에 선택해서 리플렉트 반사하겠습니다. Alt 클릭. 아래쪽에 회색 그림자 부분은 만들어진 오브젝트 복사해서 쓸게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고요. 합체해서 색깔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맨 뒤로 빼면 요 동그라미보다도 더 뒤로 가니까 순서를 한 단계씩 뒤로 가보도록 할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에서 단축키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포워드 앞쪽으로, 백워드 뒤쪽으로, 컨트롤 열려라 네모가로 이용하도록 할게요. 리본을 얹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해서 작업할 거고요. 높이 값이 얼마나 되는지 가이드라인 뽑아서 대략 요 정도다 라고 잡아주시고요. 렉탱글 이용하겠습니다. 리본의 경우에는 뾰족하게 들어간 부분 점을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펜트 꾹 누르면 애드 앵커 포인트 보입니다. 여기라고 클릭하시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를 쭉 당겨서 리본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안쪽으로 선이 생겼네요. 오브젝트를 안쪽으로 축소시킬게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이용하시게 되면 같은 간격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값을 프리뷰로 보면서 어느 정도인지 감안하셔야 되겠죠. 선에 대해서 점선이다라고 하는 언급은 없어요. 색깔과 두께감만 나와 있는데 보기에 점선으로 보이니까 스트로크 패널 가셔서 대시드 점선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옵션이 보이지 않는다면 스트로크 패널의 오른쪽 3줄이 누르셔서 쇼 옵션 켜시면 돼요. 간격을 어느 정도로 줄 건지는 출력 형태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살짝살짝 선이 더 길고 쉬는 구간은 더 짧네요. 3만큼 가고 이만큼 쉴게요 라고 값을 서로 다르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느낌이죠? 왼쪽을 만들었으니 리플렉트 반사하도록 할까요? Alt 클릭. Alt 드래그해서 복사. 글씨를 쓰도록 할게요. 타입 툴 들을 거고요. 클릭하셔서 글자에 대해서 글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에리얼 맞춰주셔야겠죠? 글자의 간격이 좀 가까워 보이죠? 캐릭터 패널 가셔서 간격을 조절을 해주세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작업이 끝났으면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건 나의 작업 편의를 위해서 뽑아놓은 거니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주시면 되겠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주셔야 되겠죠?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란 폴더 있을 거예요. 파일을 저장해서 첫 번째 문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160에 120짜리로 준비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윕스 160, 하이트 120, 컬러 모드는 CMYK 모드입니다. 눈금자를 켜는 게 좋겠죠. 컨트롤 R 누르시면 바로 눈금자가 켜질 거예요. 두 번째 문제부터는 그려야 될 개체가 좀 많죠. 우선 문양으로 써먹을 요 친구, 거기에 해당하는 색깔만 따로 뽑아서 작업을 마치고 그 다음 작업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이름은 따로 주지는 않겠습니다. 뉴 스와치 누르셔서 CMYK 값을 맞춰주셔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그릴 건지 배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쪽에다가 지구를 그려줄게요. 선은 없습니다. 라고 할 거고요. 지구에 이렇게 주변에 얼룩덜룩한 건 아마도 대지인 것 같죠? 육지에 대해서 펜으로 그려주시기는 좀 힘드니까요. 물방울 브러쉬를 써보도록 할게요. 페인트 브러쉬 꾹 누르고 계시면 블러 브러쉬, 물방울 브러쉬가 있고요. 물방울 브러쉬는 같은 색깔의 경우에는 합쳐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색깔 다르게 브러쉬의 크기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몽땅 다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누도록 할게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우면 되는데 이렇게 작업된 아이들은 그룹으로 인식이 되니까요. 그룹 셀렉션 이용하셔서 불필요한 부분들 요거 지워주도록 할게요. 같은 색깔을 한꺼번에 선택할 땐 매직 원드 이용하시면 선택이 편합니다. 합쳐줄게요. 유나이트. 지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선택되지 않도록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줄게요. 일부분만 선택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입술로 써먹을 거니까 위쪽 선은 필요가 없죠. 딜리트. 살짝 둥글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스트로크 패널에 가시게 되면 라운드 캡 씌워서 둥글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나머지 손 부분도 그리도록 하죠. 잠궜던 오브젝트는 모두 풀어줄게요.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관리하기가 편하겠네요. 그룹. 나뭇잎의 경우에는 패턴으로 등록해서 쓰세요라고 되어 있죠. 나뭇잎에 대한 색깔 가이드라인 뽑도록 할게요. 펜툴 이용해서 잎사귀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클릭해서 시작점 잡을 거고요. 클릭 드래그 곡선 다시 도착 지점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도착하겠습니다. 클릭. 펜툴 이용해서 지나가는 인맥 선도 그리도록 하죠. 펜툴을 사용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연필 툴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클릭해서 드래그 요만큼, 클릭해서 드래그 요만큼이라고 반복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들어서 알트 드래그 복사하겠습니다. 색깔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크기를 조절할 때에 선의 두께 값들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고 옵션 중에서 스트로크 그리고 이펙트들도 같이 영향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체크를 해놓고 작업하겠습니다. 리플렉트 반사. 작업이 끝난 나뭇잎에 대해서는 패턴으로 등록하겠습니다. 몽땅 다 선택을 할 거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턴, 만들어줄 거다, 메이크, 이름을 주셔야겠죠. 반복되는 게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배치가 되는 거 불만 없습니다. 그대로 만들겠습니다. 던. 스와치 패널에 보시게 되면 내가 만든 잎사귀는 이렇게 패턴으로 등록된 거 확인이 되시죠? 가방을 그리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 다시 뽑겠습니다. 화살표로 색깔이 연결된 건 그라디언트 색깔이죠. 그라디언트 패널 갈 거고요. 색깔을 이라고 선택을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 콩 찍으시게 되면 색깔 정할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하시고 색상값 CMYK 모드로 바꿔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양쪽에 녹색이 들어가 있군요. 색상은 두 가지만 줬으니까 양 끝단은 같은 색깔로 배치하도록 할게요. 노란색은 가운데다 둘 거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색상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의 끈의 경우에는 패턴으로 더 씌워져 있죠.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같은 위치에 바로 앞에다 복사할 땐 컨트롤 F. 똑같은 위치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요. 거기에 채워주도록 할게요. 패턴 정의했던 나뭇잎 선택하시게 되면 채워주는 게 보이는데 너무 크게 들어가는군요. 크기를 줄이도록 할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를 보겠습니다. 프리뷰 보시면 패턴뿐만 아니라 모양도 같이 줄어드네요. 모양까지는 줄어들 필요가 없죠. 오브젝트는 해제하겠습니다. 이 정도 느낌이죠. 오케이. 뒤쪽에 그림자처럼 비치는 부분은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썼나 봅니다. 몽땅 선택하고 Alt 드래그해서 복사. 하나로 합체를 할게요. 패스파인더 합쳐주면 이렇게 보입니다. 깜장색으로 넣으시고 순서를 맨 뒤로 빼죠.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아이들은 오브젝트를 그때그때 잠궈 놓도록 할게요. 락을 걸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태그를 만들게요. 모서리의 둥글기는 그리면서 조절 가능합니다.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이용해서 모서리를 보시고 작업해 주세요. 색에 대해서는 오퍼시티가 투명도가 지정되어 있군요. 트랜스퍼런스 가셔서 오퍼시티 값은 70입니다. 라고 하면 뒤쪽이 비춰지는 거 보이나요? 브러쉬에 대해서도 지시가 따로 되어 있죠. 브러쉬 패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이 보입니다. 이름이 똑 떨어지게 차콜이라고 하는 아이를 지시하고 있는데 이름이 차콜 패더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없다면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어디에 들었는지 모르겠다면 아무 친구나 선택을 하셔서 불러내시고요.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눌러가면서 천천히 찾으세요. 색깔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색깔 값도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이펙트에서 그림자 주세요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잠겨있던 오브젝트들은 모두 풀겠습니다. 그림자 효과를 주실 때는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어서 주셔야 따로따로 객체마다 그림자가 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오브젝트를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전체가 같이 선택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펙트에서 스타일라이즈에 보시면 드랍 섀도우 있을 거예요. 그림자 지는 거리값이나 농도들은 출력물과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겠죠.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고요.
텀블러의 문양에서 삐져나간 부분들은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하겠습니다. 복사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하나가 더 생긴 거 보이시죠? 잘라줄 칼날의 역할을 하는 제일 위쪽에 있는 오브젝트와 잘 이와야 되는 지구본, 몽땅 다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만 잘려서 보이죠? 나머지 글자 작업하겠습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가이드라인 뽑아 놓은 건 지울 거고요. 클리어 가이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오케이. 마지막 문제 용지 사이즈 210에 297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죠. 단위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밉스 210에 하이트 297, 컬러 모드 CMYK인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심볼을 등록해서 여기저기 뿌려주는 작업이 필요하군요. 심볼부터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필요한 색상들 뽑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새로운 그룹 만들 거고요. 색상을 더 추가하겠다. 뉴 스와치.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손으로 그렸던 나뭇가지들은 오브젝트를 익스펜드라고 확장하도록 할게요. 펜으로 직접 그린 것처럼 외형이 따졌습니다. CC 버전의 경우에는 안쪽에 직접 선택 툴 이용하시게 되면 모서리 둥근 부분을 조절하실 수 있고요. CS 버전의 경우에는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펙트에 가시게 되면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라고 모서리를 둥글게 따줄 수가 있어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눈에 보이는 대로 오브젝트 확장시켜 줄게요. expand, appearance. 만든 나무의 경우에는 심볼로 등록하겠습니다. 심볼 패널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심볼들 보일 텐데요. 이만큼이라고 몽땅 선택하셔서
신부 패널에다가 옮겨 놓도록 하죠. 질질질 끌어서 가져다 놓고요. 이름 트리존이라고 넣도록 할게요. 심볼은 등록이 됐으니까 이 친구는 필요가 없겠네요. 3번 문제에서는 배경에 대해서 메쉬 툴 이용해서 색상 부드럽게 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렉탱글 툴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들 건데요. 우리의 아트보드 크기만큼 210에 297, 중간에 밝은 부분에 대해서 메쉬 툴 이용해서 이쯤입니다 라고 클릭하시면 중심점이 잡힐 거예요. 색상 지정된 대로 넣어줄게요. C20에 Y10. 더 이상은 움직일 일이 없을 때는 오브젝트를 잠가주는 게 좋습니다. 락을 걸게요. 배경이 될 만한 아이들, 색상들 뽑아서 산들 배치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의 제일 끝자락에 있는 색깔 기준으로 해서 추가할 겁니다.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대략의 위치를 잡아서 작업을 할 땐 눈금자가 켜져 있는 게 좋겠죠. 컨트롤 R. 산의 경우에는 백 언저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작업하겠다라고 위치 잡아주시고요. 연필 툴 이용해서 대략의 위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요. 그라디언트의 방향,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게 되면 이렇게 직접 방향을 수정하실 수 있어요. 스포이드 툴 이용하셔서 얘랑 똑같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색상 뽑아 놓은 거 바로 정하셔도 되고요.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는 아이들은 그때그때 오브젝트를 잠가 주세요. 블렌드 도구 이용해서 곡선들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펜툴 이용해서 곡선을 표현하겠습니다. 클릭 시작점, 클릭 드래그 곡선, 클릭 드래그 곡선, 컨트롤 클릭해서 마무리. 블렌드에 필요한 색상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셔서 적용을 해줄게요. 펜툴이 어려우신 분들, 커버처 툴이 있을 경우에는 커버처 툴 이용하셔서 클릭 하시게 되면 바로 곡선이 되기도 해요. 버전에 따라서 커버처 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클릭해서 마무리. 선에 대한 두께값 지시사항에 맞춰서 하나는 1포인트, 하나는 3포인트 값을 맞춰줄 거고요. 블렌드 툴 이용하셔서 시작하는 점 정확하게 클릭, 끝나는 점 정확하게 클릭. 색상으로 블렌딩 되는 거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옵션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스텝으로 바꿀 거고요. 문제에서는 16단계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16이라고 값을 바꿔줄 거예요. 프리뷰로 보시게 되면 문제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선은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해요.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다면 클릭하셔서 수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아래쪽에는 브러쉬 이용해서 링을 뿌려주도록 할게요. 브러쉬 2 들겠습니다. 페인트 브러쉬. 브러쉬로 그린 선 선택하시고 브러쉬 패널에 가세요. 링이 바로 보인다면 찾으시면 될 텐데 없다면 라이브러리로 가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들었는지 모르겠다면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창을 하나 띄울 거고요. 거기에서 오른쪽 왼쪽 화살표 눌러가면서 찾으시면 되겠죠. 심볼들을 뿌려주도록 할게요. 심볼 패널에서 내가 만든 나무 선택하시고요. 스프레이를 뿌려줄 겁니다. 심볼 스프레이 꾹 누르고 계시면 짝꿍들이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써야 되니까 도구를 꺼내 놓도록 할게요. 오른쪽 화살표 눌러서 스프레이로 원하는 위치 클릭, 클릭, 클릭. 개수가 많이 만들어졌다면 왼손으로 Alt 클릭하게 되면 개수를 줄일 수 있을 거고요. 크기를 키우도록 할까요? 사이저 이용해서 클릭할 때마다 크기가 커질 거고요. 너무 크다 싶으면 역시 Alt 눌러서 클릭하시게 되면 줄어들 거예요. 쉬프터 이용해서 위치 다시 한번 수정할게요. 스피너는 방향을 조절하는 겁니다. 클릭해서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방향. 색깔이 붉은빛 그리고 회색빛을 바라고 있죠. 염색하는 스테이너 이용하셔서 채우는 색깔 스와치에서 찾겠습니다. 핑크빛을 찾으시고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이 물들 거예요. 너무 짙게 들어갔다 싶으면 역시 Alt 클릭하면 색깔이 빠지기도 하죠. 반투명하게 비치는 건 스크리너. 누를 때마다 흐리멍텅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너무 흐려서 안 보이면 역시 Alt 눌러서 살리시고요. 작업이 끝났으면 도구는 닫겠습니다. 이제 배경이 되는 모든 아이들을 제작했으니까요. 몽땅 선택해서 오브젝트에 락을 걸 거고요. 가운데에 있는 오브젝트 지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가이드 뽑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지구, 이 위쪽에 숲을 그려주면 되겠네요. 색깔 뽑겠습니다. 지구에서의 녹색 부분은 펜툴 이용하셔도 되고 연필 이용하셔도 됩니다.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디바이드 나눠줄 거고요. 그룹 셀렉션으로 이 부분만이라고 선택해서 색깔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태양열 발전기의 경우에는 표를 만드는 것처럼 라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렉탱귤러 그리드 보입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보시면 일단 이렇게 여러 개의 선으로 구분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선의 개수와는 다르죠?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울게요. 크기를 적당히 주시고 가로로 지나가는 선은 하나, 세로로 지나가는 선은 두 개라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 이렇게 태양열 발전기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지우개로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오브젝트 제작이 끝났으면 몽땅 다 그룹을 묶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이펙트에 그림자를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그림자 효과를 주도록 할까요? 이펙트 가셔서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출력 형태 보시고 거리값과 농도 조절하세요. 글씨를 쓰겠습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글씨가 이렇게 꾸깃하게 꾸겨져 있죠. 글자에 대해서 꾸깃한 부분은 엔벨롭 디스톨트 이용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개체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옵션 보이시죠? 거기에서 꾸겨주세요. 엔벨롭 디스톨트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모양을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셔야 되겠죠? 아래쪽은 평평하고 위쪽만 볼록합니다. 밴드값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제작이 끝났으면 삐져나간 것들은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디자인 정리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잠겨있던 오브젝트들은 모두 다 풀어줄 거고요. 가이드라인은 지우도록 할게요. 클리핑 마스크 정리할 때에 용지 사이즈만큼 렉탱글 사각형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뜨죠. 210에 297. 색깔은 아무거나 상관이 없고요. 용지에 딱 맞춰서 배치를 합니다.
컨트롤 A 몽땅 다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하게 되면 주변 정리까지 깔끔하게 끝났네요. 파일 저장해서 전송하도록 하죠.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2월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꼭 펜툴을 고집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펜도구, 연필도구, 그리고 물방울 브러쉬 혼용하셔서 빨리빨리 완성을 해주시도록 연습 충분히 하시고요.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